아, 아. 는 조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환율 흐름은 계속 이러겠죠? 환율 흐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이제 그 사실상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안 좋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연출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파월의장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지 네. 우리나라 쪽에서도 아 저쪽에서 내리니까 조금씩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좀 유동성 환경이 여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정부에게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기 네. 때문에 금리 인하를 그렇게 쉽게 안 할 것 같아요. 어, 특히나 이제 고용 시장에서의 안정화가 주요 목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연준에서의 가장 큰 목표 두 가지가 이제 고용과 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고용 쪽에 포커싱을 많이 뒀었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 20일
네, 주식인 방송, 네, 신현식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좀 죄송한데, 이제 제가 혼자서, 오늘 좀 진행합니다. 예, 많은 양해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교육을 갔다 왔어요.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네, 금감원에 이제 교육 갔다 왔는데, 그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네, 뭐 여러분들이 한국경제TV 그 고객센터에 신현식 파트너가 왜 안 나오냐? 네, 무지하게 전화가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거예요. 네. 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저 찾는 겁니다. 네. 어저께 진짜로요. 전 이제 교육받고 있었는데, 여기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기 회사에 전화 많이 하셨더라고요. 왜 안 나오냐고. 네. 저는 뭐 장이 빠져도 뭐 도망가고 그런 사람 아니고, 오히려 장 빠지는 걸 즐기는 사람인데, 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오늘 브리핑을 제가 이제 해드릴 거고, 오늘은 저희 그 하창봉 대표님께서 오늘 일이 있으셔갖고, 오늘은 이제 저 단독으로 좀 진행을 하니까요.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인사 조금 드리고 방송할게요. 달마님 안녕하세요. 김철님, 김충환님, 잔스틱님, 권위수님, 조땡땡님, 아디안떤님, 데이빈님, 달빛님, 와유 하평 진인숙님은 되게 오랜만에 오셨네. 네, 아우라님, 네, 팽큐님, 최지원님, BS님, 라인님, 물개님, 이진실롤님, 짐펜트라님, 오뚜기님, 달빛님, 호야님, 설백님, 군님, 중백님, 반갑습니다. 답답했어요. 네. 네. 어저께 제가 교육이 와서 저기 지수가 밀려서 어저께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어저께 텔레그램 얘기를 안 했나? 네. 김용준님, 백미희님, 꾸우샤님, 데일리님, 오드리님, 김유아님, 비엠님, 알선님, 명실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정우기님 안녕하세요. 도치1667님 저거 비밀번호네요. 1667. 네. 미라클님 안녕하세요. 띵가님, 박여선님, 아디안텀님, 네. 금둥이 아빠님은 저번에 뭐 저기 보니까 금양이를 27,000원에 샀다 이렇게 뭐 쓰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순님, 시초님, 네, 대건님, 들깨님, 스칼렛님, 김정혜님, 전업님, 솔리님. 야, 오늘은 뭐 엄청 많네요. 지금 카야님, 별에서 온 언니님, 톡토님, 토르님, 지안님, 행복하나님, 이응배님, 밥사들님, 모나코님. 밥사들님도 오랜만이네요. 네. 자, 오늘 이제 인사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방송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아유, 두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어저께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 폭탄 맞았죠. 네. 자, 미국 시장 먼저 브리핑 좀 하겠습니다. 맨날 이 오탄 너무 타자를 못 치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시장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미국은 일단은 이제 연준에서 지금 보면 금리를 내년 금리겠죠. 내년 금리 인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하겠다. 네, 요런 이슈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죠. 이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가면 금리가 이제 2회로 축소되니까 우리나라에 뭐가 움직였죠? 국내 환율이 좀 급등했어요. 환율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 네. 환율이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죠. 지금 내년에 연준이 금리 인하 전망을 지금 2회로 축소했다. 이제 축소한 이유를 좀 잘 보면 뭐 당연히 물가겠죠. 네. 물가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확정이기보다는 이제 계획이에요. 우리가 4회 할 거를 2회로 절반으로 줄였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준이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인플레예요, 인플레. 물가 상승. 그러니까 물가 상승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미국이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사실 이제 물가와 이제 고용이겠죠. 고용. 네, 이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만약에 그 예상보다도 물가는 그냥 상승한다고 가정하고요. 네, 근데 물가가 상승하는데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져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트럼프 트레이션이라고 하죠. 트럼프 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다 필요 없고요. 문제는 자, 경기가 침체한다.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전략이 수정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 연준이 얘기했던 4회에서 2회로 금리를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이 미국 경기가 침체하면 수정할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요?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이해했으면 7번.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 내년에 물가 올라갈지 물가가 빠질지 경기가 침체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일단 기본 포지션은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미국의 그 GDP 발표했죠. 3분기 GDP 좋게 나왔죠.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다 가정하고 좋습니다. 금리 인하 뭐 2회로 축소하고 뭐 물가 어쩌고저쩌고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가정은 이제 여기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2회로 못 박은 게 다행이죠. 만약에 물가 계속 상승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금리 인하를 뭐 2회 정도 하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래서 저는 사실 연준이 4회에서 2회를 축소했다는 악재로 빠져긴 하지만 이 금리 인하 후에 다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 이건 최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보세요. 뭐 다 필요 없고, 뭐 연준 전략 뭐 다 필요 없고, 네,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이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정확하게 미국의 다우존스의 상승 추세
완전히 호황기죠. 미국 시장 호황기는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1년 약 13개월 동안 상승 추세가 유지하고 있어요. 맞죠? 자, 나스닥도 비슷하겠죠. 나스닥도 지금 랠리입니다. 랠리. 계속 랠리예요. 랠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개월 동안의 상승 추세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미국 시장이 13개월 동안의 상승 추세 유지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투하시는 분들은 손해본 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냉정하게 봤을 적에는 뭐 금리 인하의 횟수 때문에 미국 시장이 빠지긴 했지만 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가 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1년 1개월 동안에 이렇게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금리 인하 빌미로 조정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사상 최고가에서 물리면 답이 없다.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국내 시장이 소외되고 미국 증시로 갈아타시는 분도 있었죠. 근데 갈아타는 건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미국이 이제 사상 최고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장기 투자하면 이제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추세가 사실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나왔고 그 다음에 61선 어저께도 GDP가 좋게 나왔는데도 이렇게 되고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는 거는 다우 같은 경우에는 4700 정도입니다. 4700.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00인데 뭐 요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이미 주가는 뭐 제가 봤을 적에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빠져야 되겠죠. 일단은 뭐 18,300. 그리고 이제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기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락하거나 이제 횡보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미국은 1년 1개월 상승. 한국은요. 6개월 이상 하락이에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이제 과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디커플링이 될 거냐. 근데 이제 조금 아쉽긴 해요. 될 것인가. 뭐가 아쉬운가? 사실 환율이 이게 확실하게 이게 이제 신흥국 쪽으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안 돼요. 강달러 유지가 되면 이 자금들이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이라든가 신흥국 쪽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고 유출됩니다. 유출. 그래서 요게 좀 사실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미국 때문에 개파락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종목들의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미국은 이제는 힘들어요. 미국 시장 상승 추세로 복구하기 힘들고 그냥 미국은 횡보하거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 하락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내성을 갖고 미국 시장과 연관없이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근데 어저께 약간의 그런 흐름이 보였다. 이게 이제 그래서 국내 시장이 연속적으로 미국과 디커플링 되는지 이번 주는 좀 확인하자.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 그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 있을 적에 미국 시장 브리핑 안 하잖아요. 브리핑 전혀 안 했죠?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냥 국내 시장의 악재 때문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든 말든지 뭐 올라가든지 뭐 이런 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네. 네. 자, 푸동동? 네. 어이가 없어. 어이가. 네, 그거는 그 영화 대사니까 어이가 없네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네. 저한테 어이없다고 하는 건데 네.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만큼 마음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저희 와이프가 제 마음은 간장종지라고 합니다. 간장종지. 아셨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브리핑을 좀 안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흐름은 이제 미국이 뭐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국내가 올라가는지를 한번 좀 보셔요. 디커플링 되는지. 아셨죠? 간장종지한테 시비 걸리시면 안 돼요. 마음이 간장종지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저께 사실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우량주 위주로 좀 하락을 했고 중소형주 좀 괜찮았어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 보조금 이슈가 있어서 이제 다시 좀 반등이 나올 거예요. 네. 아셨죠? 전 누구죠? 간장종지입니다. 간장종지. 마음이 간장종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미국 상승하던 하락하던 우리나라가 그냥 디커플링 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한 주만 확인하시면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 시장을 그렇게 비중 있게 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좀 보겠습니다. 선물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뭐지? 네. 지금 선물은 일단은 개파락해서 출발합니다. 우리 토사장이 일어나셨네. 잠깐만요. 오늘 동시호가 좀 볼게요. 와, 왜 갭이 많이 빠지네요. 코스피가 0.6. 아니야,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네요. 코스닥 1.2. 어차피 이거 시간 좀 있어야 돼요. 와, 하이닉스가 지금 갭이 4% 빠져요. 삼성전자 0.19% 빠지고 2,000원지 좀 빠지고요. 동시호가는 일단은요, 우량주는 안 좋아요. 네, 우량주는 안 좋다. 동시호가 네, 우량주는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제 지금 동시호가가 뭐 코스피가 뭐 0.6이고 뭐 하이닉스가 이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 뭐 이 정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그냥 동시호가 가짜예요. 구분전이라서 실제로 이제 장이 시작돼 봐야 압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은 선물 자체는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급락하지는 않고 있어요.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라서 조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실가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뭐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수 하락 대비해서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아서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 절망적이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자, 쭉 보면 야 그냥 뭐 정치 관련 테마주들만 뭐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뭐 두산, 잠깐만요, 정치 관련주. 네, 럭셔 실장님 안녕하세요. 형제 엘리트.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정치 관련주에서도 이제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죠. 이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 누구죠? 동탄의 국회의원, 개혁신당 이준석인가요? 지금 그 다음에 김동연 이렇게 네 개가 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순환매. 네. 대신정보통신은 또 이게 유승민 관련주 아닌가요? 유승민 관련주. 그래서 제가 정치인 이름 거론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저기 언급하니까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고려아연.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들은 대부분 이제 뭐 정치 관련주예요. 네, 정치 관련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그거를 좀 말씀한다. 환율 부분을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이 상승하면 문제가 커져요. 어떤 문제가 커지죠, 여러분들? 네, 환율이 상승하면, 네, 환율 상승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잖아요. 수입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가 상승한대. 물가 상승. 네, 10원 주고 샀던 거를 막 20원, 30원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 상승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래? 그 물가가 상승해? 그럼 뭘 못하죠? 이게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돈 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전체 물가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환율이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탄핵 이전에는 뭐 환율이 상승하면 맨날 하는 얘기가 구두기 뭐 경고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저께 보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요. 외환당국이 국민연금하고 외환수합부 150달러 증액했죠. 네. 기존한도 5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증액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율이 이제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금통에서 통화정책을 쓰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수합부하고 좀 이 환율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해요. 네,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건 좀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이제 뭐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했죠. 일본 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이 또 생기죠. 근데 이제 3회 연속 동결했죠. 그래서 일단은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악시에서 넘어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할 거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하겠죠. 네, 결국엔 금리 인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상승하면 이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는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뭐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죠. 수혜주는 뭐예요? 반도체나 자동차가 수혜주죠. 환율 상승에 대한.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묻히고 있죠. 피해주는 뭐예요? 항공, 여행주죠.
항공 여행. 그죠? 항공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되면 네, 우리가 그 여행 갈 때 경비가 증가되니까 여행을 좀 미루죠. 네, 미룹니다. 그래서 여행 항공 이런 애들은 좀 피해주고 반도체 자동차는 수혜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그냥 포커스 자체는 야 환율이 상승하니까 그냥 악재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한정 기술도 좀 보이네요. 원전주. 오늘은 원전주가 이제 간만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상승하네요. 원전주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지금 보면 실리콘2, G2 파워 이런 것도 좀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에 평화산업 자동차 부품. 야, 오늘 근데 예, 원전주가 확실히 강하네요. 서전기전 대부분 에너토크 오늘 원전이 강합니다. 에너토크. 근데 뭐 어저께 제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화장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올라가서 화장품 업종 올라가서 에이. 원전 뉴스 나왔나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장시작 50초 전입니다. 네, 지금 이제 봐야 돼. 지금 시가가 이제 좀 정확한 거예요. 별로 많이 안 빠집니다. 하이닉스가 한 1%대, 1.6, 삼성전자 0.8, 선물 반등. 그럼 오늘 도대체 선생님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전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주식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예요, 보유. 보유예요. 미국은 당연히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시장 빠지는 거는 뭐 당연히 1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올라갔으니까 어떠한 이제 계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제 환율 부분이 있지만 정부가 얼만큼 개입하는지 강달러 기조가 또 유지되는 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도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달러 자체가 지금 여기서 뭐 일부에서는 1,500원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강달러 자체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저는 달러가 지금 구간대에서는 고점이라고 봅니다. 네. 환율이 고점이면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좀 상승하지 못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환율 자체가 좀 하락을 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주가의 시세가 나타나는 그런 환율의 가격을 좀 말씀드리면 1,400원 아래로 내려와 줘야 돼요. 1,400원. 환율만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통화 정책을 좀 수입물가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 거고 나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근데 제가 조만간에 그 좀 되게 재밌는 거 할 거예요. 주식. 저는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어저께 제가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팔아야 돼요? 뭐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대로 뭐 유지입니다, 유지. 그 다음에 원전주들은 오늘 이제 갭상승해서 음봉 나오는지 잘 보세요.
스티팜, 코이즈, 서정기전. 선물이 일단 돌아서고 있어요.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막 계속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가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또 엄청나게 급락 나오고 좀 그러기도 힘들어요. 오늘도 좀 별로 봐봐요. 딱 아침에 딱 보면 안 좋겠죠? 이게 딱 보면 스타일 자체가 벌써 양매도야. 얘는 딱 그러면 얘는 외국인들은 오늘 딱 보면요. 이 스타일이 딱 보니까 오늘 한 2,500원 매도 나오겠네요. 네, 외국인 2,500억 나올 거고 기관들도 한 3,000억 나오겠네요. 기관도 한 2,000억에서 2,500억 나오겠네.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2차전지는 강하네요. 오늘 2차전지는 강하고 제가 지금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을 좀 한번 비중을 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금 좀 더 빠지면 2차전지는 강하네. 선물이 좀 빠집니다. 그냥 쑥 오늘 시장 안 좋아요. 오늘 시장 안 좋을 겁니다. 최대한 좀 간방 유지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 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잠깐만요. 이게 종합지수 좀 잠깐 볼게요. 이게 지금 눌림목으로 갈 거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눌림목 갈 거면 여기 지지가 됐어야 돼요. 245가 지지 안 되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지지 안 됐고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위에 있죠. 근데 깨져 이거 깨져. 그러면 이제 주식 어디서 사야 되냐? 네. 적으세요. 2,400포인트 전후에요. 2,400포인트 지지하지 못하면 다시 시장 낙폭과대 갑니다. 네, 써드릴게요. 자, 이제 코스닥 보는 게 아니고요. 코스피를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가 2,400포인트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요건 낙폭과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가 지지가 돼야 돼요.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자, 이해했으면 7번. 네. 됐죠? 코스피 2,400이 이탈되는지 오늘 월요일까지 봐야 돼요. 오늘하고 월요일까지. 야, 오늘 딱 사이즈가 이게 지금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 봐서는 오늘 별로 재미없겠네요. 우리 유리아님들은 기다리세요. 언제입니까? 엊그저께 샀던 것들 주식을 추가 매수로 좀 대응할 거예요. 네, 뭐 오늘 살지 월요일에 살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명확해요. 그냥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면 안 돼요. 왜냐하면 2,400이 만약에 종가상에 이탈하게 돼버리면 그때 이제 지수의 저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400이 지수의 저점이 아니고 2,400이 이탈하지 않으면 이제 뭐 올라가는 건데 거기는 이탈하게 되면 낙폭과대로 가잖아요. 그건 낙폭과대 가격이 나와요. 지수의 가격이. 그럼 그때 사야 돼요. 그래서 지금 관망하는 게 좋아요. 네, 됐죠? 네, 됐죠? 또 사이즈가 오늘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몇입니까? 9시 6분 됐는데 1,200억 토해내는 거 보면 오늘 최소한 3,000억 파는 거예요. 왜 팔까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은
주식 보유하는 것보다 매도하는 게 낫겠죠. 마지막 고비가 되겠네요, 요번이. 종목들도 보면 지금 그냥 다 개별주예요, 개별주. SK 하이닉스 또 빠지고. 하이닉스는 이미 추세가 이탈된 겁니다. 네. 하이닉스는 이제 추세 이탈된 거예요.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시장 돌아가려 그러면 뭐 외국인들이 갑자기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순매수 전환된다거나 뭐 기관들이 뭐 한 5천억 이상 사준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분위기 바꾸기가 힘들어요, 오늘은. 네. 주식을 매도해야 될 거냐? 매도 안 합니다. 해운주가 급등하네. 해운주. 오늘 그래서 관심주는 조금 볼게요. 오늘 관심주 드리면 뭐 소액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한다거나. 근데 썩 이렇게 그런 거에 떠나서 뭐 이거는 오늘 장하고 상관없이 이거 사야 되겠다. 그런 주식들은 별로 안 보입니다. 요번에 빠지면 저는 일단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원하는 자리에 딱 오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겁니다, 이거. 2차 전지하고 화장품 색깔. 없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이제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안 내리면 안 사요. 항상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살 건데 나는 14만 원에 사야 돼. 그러면 저는 절대 그 가격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삽니다. 자, 지금 현재 양매도로 2,20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선물 꺾이고 있어요. 코스닥도 이제 뭐 지지선 할 때 깨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대, SK 하이닉스가 3%대요. 평균 주식들은 한 1.5% 빠집니다. 네, 평균. 그냥 대부분 주식들 한 1.5% 하락해요. 자율주행. 원전 관련주들은 오전에 이제 갭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죠. 네. 기다려야 돼요. 철저히 기다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오늘 사면 안 돼요. 오늘 적극적으로 사시면 안 돼. 잠깐만요. 이게 선물이 빠졌고 선물이 이제 저점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여기까지. 코스피가 2,400 깨졌나요? 한번 볼까요? 왔다 갔다 하네요. 오늘 종가상에 2,400 이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2,400이 지지된다는 가정하에 사는 거고, 좀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종가상에 2,400 포인트 이상에서 끝나는지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좀 오늘은 되게 보수적이에요. 이 수급을 보면 2,400이 종가에 지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 방송 들어오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해했죠? 자, 이해했으면 1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해했으면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봐봐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 기회가 오는 거예요. 돈이 없는 분들은.
현금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고통의 시간이 오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쌍바닥 찍고 올라가면 또 많이 가요. 제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1선과 요 121선 있죠. 예. 이 눌림인데 좀 깊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바닥 찍고 가면 여기서는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 템포 더 좀 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팔아요. 예. 됐죠? 예. 다시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저점을 말씀 못 드려요. 저도 모르고 내일 좀 월요일날 되면 저점 기회가 다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현금 사이즈에 따라서 현금 많으신 분들은 그냥 이빨 사시면 돼요. 제가 이빨 사라고 할 거예요. 물리신 분들은 추가하면 되고 현금 없으신 분은 고통시간 오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요. 고통시간에 오는데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제가 예측은 보세요.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때는 이제 61선이나 120선 뚫어줄 거예요. 좀 시간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렇게 한 방으로 뚫을 줄 알았는데 지금 눌림목이 생각보다 강하잖아요. 눌림이 생각보다 깊게 들어오잖아요. 시간 좀 걸리는데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반등이 커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뭐 물리신 분들은 뭐 쌍바닥 찍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2600포인트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주식이 이미 풀로 갖고 있고 뭐 살 것도 없고 이 한 방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눌림목이 좀 깊어져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만 잘 찾아봐야 돼요. 쌍바닥을 찍건 살짝 빠지는 상관없어요. 2600포인트 근처.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1선이 2600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21선이 좀 꺾이긴 해요. 약간은 수정될 수 있겠지만 안 돼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했죠? 자, 이해했으면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해했으면 7번. 자, 그리고 여기 코스닥하고 코스피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는데 봐봐요. 코스피가 이게 깼어요. 21선 뭐 여기 이게 11선 다 깨고 내려왔죠. 내려왔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안 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서 지지되고 올라가요? 아니에요. 얘처럼 깨져요. 얘처럼 깨진다고요. 코스닥도 여기 깨진다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지지게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는 코스피가 저점을 먼저 찍고 올라가 주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그 다음에 가요. 그래서 눌림목에 왔을 적에는 이제는 코스피가 먼저 저점을 찍을 겁니다. 이걸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요것만 딱 차트 보면 이거 얘는 지지되니까 코스닥 강하네. 얘는 빠졌네. 얘 빠졌잖아요. 얘도 빠져요. 기다리면. 얘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중에 바닥은 얘가 먼저 형성한다. 코스피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수급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관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관심주 드리면 그냥 한 돈 100만 원 그냥 뭐 바깥벌이도 힘들어요. 바깥벌이도 힘드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 뭐 100만 원어치? 뭐 이 정도 가볍게 주식 비중 수주면 안 돼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저점 테스트 완료되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비중 수주면 안 돼. 좀 있다가 9시에 한 40분쯤에 합시다. 9시 40분. 이런 때는 그냥 마음 가볍게 뭐 돈 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잠깐만요. 잠깐 우리 회원님들 좀 문자 좀 보내드릴게요. 회원님들 문자 잘 보세요. 오늘 유료회원님들 마찬가지로 오늘 저 몰래 현금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오늘 그냥 아예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주식 사면 안 돼요. 오늘 사면 수익 안 나요. 오늘 이런 장은 돈 못 벌어요. 돈 딱 인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돼야 되겠네요. 수요일 정도 되면 이제 포인트가 좀 오겠네요. 벌써 외국인 2천억 팝니다. 환율이 안 떨어지면 외국인 매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나오니까 이제 좀 안정이 되나요, 여러분들? 아니 뭐 어저께 교육 갔는데 뭐 인기도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찾지? 인기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 좀 많이 찾지 그랬는데. 물리신 분들은 고통의 시간이 크겠다. 아니 안 돼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버텨야 돼요. 한 번 더 버텨야 돼요. 고객센터 전화하시면 안 돼. 그냥 딱 기다리셔야 돼. 오늘은 주식을 살 거면 그냥 딱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난 주식 사야 되겠다. 그 100만원치만 하요, 100만원치. 아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지금 사실 이 고통의 시간이 길면 이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그만큼 결과 좋을 거예요. 결과 좋아요. 결과 좋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뭔가 이제 막 자꾸 그 시장에서 새로운 악재, 알지 못하는 막 새로운 악재들이 계속 터져요.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자, 이제 오늘의 관심주 좀 드릴게요. 오늘의 관심주. 이거 호가가, 잠깐만. 잠깐만요. 좀만 찾아볼게요. 이수 패턴을 지우고. 원래 저희 유료회원님들 좀 매매하려고 찾아놨던 건데 작전상 못해네. 야, 이거는 주식이 참 상당히 위험한데. 잠깐만요. 토토야, 아빠 상 받았어. 잠깐만요. 이거는 별로다.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항공주 빠질 거고. 해운주도 윗골이 되고 그냥 자빠지네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횡보할 것 같아요. 매를 맞아도 이유가 알면 덜 아파요. 아니, 이유 모르고 맞는 매가 더 괜찮아요. 아니, 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판단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거는 시장이 낙폭으로 간다. 그런 아직 판단이 안 서요. 빠지긴 빠지는 건데, 오늘 시장 재미없는 건데, 이게 낙폭으로 갈지 안 될지는 월요일날 돼봐야 알아요. 제가. 월요일날 되면
이제 지수 절정 포인트도 나올 거고, 네, 그 다음에 언제 사야 될지도 나오겠죠. 네, 그게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확실하게 아직 낙폭과대로 간다 안 간다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이 빠져서 수익률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수익이 평균 한 8% 정도 됐었는데 지금 빠져갖고 3% 정도? 근데 괜찮아요. 요번에는 잘 버티면 또 이제 또 올라가죠. 환율이 뭐 팍 빠져야 돼. 환율이 팍 빠져줘야 됩니다. 환율이 일단은 제가 왜 환율 얘기를 계속 하냐면 환율이 확 빠져줘야 이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어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환율을 좀 봐야 돼요. 아홉 시 40분에 하겠습니다. 브릿지바이오. 야, 브릿지바이오 많이 움직였네. 삼성전자 1.5%.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네요. 반도체는 시간 좀 걸리겠네. 자, 준비되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자, 공지 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드리는 관심주는 별도의 리딩을 하지 않고요. 투자의 결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뭐가 없다?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게 없어요. 네. 개개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 관련 주식 중에서 저희 유료 회원님들이 보유한 주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뭔지는 말씀 안 드리겠죠. 이거 공지를 꼭 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좀 바꿔야지. 자, 준비되신 분들 7번 한 번만 찍어주세요. 12월 20일. 오늘은 좀 소액으로 하실 분들. 소액은 100만원. 자, 한양 디지텍입니다. 한양 디지텍. 사유. 똑같은 사유는 좋아 보여서. 사유2. 갈 것 같아서. 이 사유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아마 수요일 같아요.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그때 비중 찍으셔야 돼요. 한양 디지텍.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좀 전후가 되지 않을까. 네,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됩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이런. 그러면 목요일이겠네요. 크리스마스 쉬고 26일. 주식을 뭐 안 해야 정답이에요? 아니 수익 많이 나는 사람은 수익 엄청 많이 나요 지금. 네? 제가 그 월요일 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그 아니 수익이 많이 난다니까요. 제가 저희 유료회원 11월 장 안 좋았죠. 1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수익률 공개할게요. 받은 게 있어갖고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다음 주. 아셨죠? 네. 네, 아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이제 상당 부분 저는 사실 이제 정치 관련주 할 거면 만약에 이제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뭐 못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아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마 다음으로는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코롱 글로벌, 네, 코롱자 들어간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움직입니다. 네, 아무튼 뭐 좀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크리스마스 끝나고요. 크리스마스 끝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이제 지겨워 죽겠어요. 지금 빨리 그냥 빨리 저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네요 이게. 환율도 이거 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그럼 뭐 알 수 없죠. 뭐 대선이 이제 뭐 내년 5월, 6월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도 좀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서 뭐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어차피 주식하고 관련돼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이제 구속이 먼저 되잖아요. 된다. 이 내란 사태. 그럼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근데 문제는 지연을 시키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니까 빨리 대선을 해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빨리 돼야 돼요. 근데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선 날짜가 정해지고 뭐 5월 달에 정해지던 뭐 4월 달에 정해지던 그럼 증시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저분 나가세요. 뭐 이상한 뭔 반발 찍찍 하시는 분. 아, 이제 그만합시다. 네. 아, 좀 희한한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국민들 여론하고는 전혀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좋아요. 뭐 자기 생각이니까. 근데 여기 와서 저기 주식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주식 관련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야?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엮고 반말 찍찍하고 주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저는 진짜 같은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갈 뿐더러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이해가 안 가고 그냥 인정을 하는데 굳이 여기 와서 뭐 당연히 새 정부가 출범이 돼야 정책도 새로 나오고 경제 정책도 새로 나오고 기대감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이제 탄핵 심리라든가 이 내란이나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대선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이 악영향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좌판이 뭐 우판이 나누고 진보니 보수니 나누고 제가 좀 여기 방송에서 얘기하기 싫은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 악인 3인이 있어요. 악인 3인. 악의 축 3인. 아우, 참 거기는 참 싫었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26년에 25년에 대선이 빨리 잡혀야 돼요. 빨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선이 빨리 잡혀야 정치가 안정화되고 그래야 이제 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외교 안보 이런 것들이 빨리 되잖아요. 네. 지금 대통령 하면 안 돼. 그냥 지금 대통령. 아,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그냥 하면 안 돼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나오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뭐 법으로 이미 통과가 된 거고 조사가 진행 중이고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국민들 주권을 부여한 건데 지금 여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대다수가 뭐 여론대로 가겠죠. 네, 이제 끝. 이 시황 얘기에서 그 어쩔 수 없이 뭐 얘기하면 뭐 이상한 분들 달라들어 갖고
야, 오늘 선물이 일단은 오늘은 사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저 쓰잘데기 소리 또 하고 있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특정 뭐 정치에 대한 뭐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억지 쓰지 마시고, 이렇게 돼야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저점 짓고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선물이 좀 올라오네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주식으로 손해보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시가총액이 140조가 날아가는데. 선물이 일단은 이제 뭐 반등을 좀 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선물 반등이 이게 확실하게 오늘 뭐 시장이 좋아지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급 자체가 아예 지금 변하고 있진 않아요.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가 계속, 예, 예. 아라주님 그만하세요. 오늘은 참 힘드네. 그냥 좀 시장 관련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다 엮으니까, 아유, 참. 지수를 이렇게 빠뜨렸는데, 아이고. 네, 저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네, 영원히 강퇴됩니다. 여기서 글 쓰면 지워지고 강퇴된 거예요, 영원히. 오늘은 일단 종가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저는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2400선이 지지가 되더라도 외국인들 수급이 전환되지 않으면 좀 부정적이에요. 네, 저희 여기 헛소리하는 이제 극우층들은 이제 다 강태입니다.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은 강태야, 강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이상한 반말 찍찍, 그 다음에 뭐 이상하게 막 엮으시는 분들 다 강태입니다. 근데 강태 당하면 이제 못 들어요. 이 채널에서 아예 못 들어옵니다. 반등이 이게 뭐 크게 뭐 들어오거나 뭐 그러진 않고 그냥 이렇게 횡보할 거예요. 횡보. 이렇게.
환율이 확실하게 꺾이든가 환율이 꺾여야 외국인 수급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포지션 자체가 이렇게 양매도 나가게 되면 반등은 짧고 하락 깊어지고 횡보예요. 반등 짧고 하락 깊어지고 횡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환율이 하락하려고 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요. 네. 환율 안 꺾이면 이게 저는 좀 사실 그게 문제예요. 환율이 안 꺾인 게 이게 환율이 계속 이렇게 고가권에 있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외국인 매도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경기 부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이 금리 인하를 2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얼마나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으면 미리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만 받쳐주게 되면 경기 부양을 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좀 저는 좀 문제라고 봐요. 네. 야, 뭐 여기 뭐 벌떼처럼 모여드네. 뭐 지금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택사항이 없어요. 가계부채 포기하고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대출금리를 인하를 시켜갖고 경기 활성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것도 있죠. 네, 뭐 그런 전략도 있는데 일단은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 그럼 이거 좀 제가 봐도 지금 경제정책을 피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환율이 좀 이 밑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환율도 그렇고 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하자니까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이거 또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뭐 부동산 가격 상승 포기하고 뭐 내수를 경기 부양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뭐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내년에 되면 좀 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해요. 예.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아까 이제 소액으로 하고 오늘은 최대한 관망하셔야 돼요. 살 게 없어요. 이수 페타가 15% 먹고 나왔어요. 음.
다 그냥 정치 관련주만 상승합니다. 원전주도 이제 재료 때문에 떴다가 좀 빠지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테슬라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는데,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다시피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로봇 시장이 더 커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예.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이제 로봇이 시장이 더 큽니다. 로봇 시장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 봇이 나오면 저는 이제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테슬라 옵티머스를 2천만 원에 사서 노예로 부리게요. 네. 네. 설거지 시키고. 들어오면 같이 나오겠죠. 컴퓨터 켜고 세팅은 못 하겠지만 컴퓨터 켜 방 청소해 그 정도는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율주행 시장보다는 여러분들 로봇 시장이 나중에 엄청 커질 거예요. 네, 더 커집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봇이 이렇게 뭐죠? 공도 잡고 색깔 구별도 하고 사람하고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손을. 그래서 아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상용화 될 때가 고점이기라기보다는 옵티머스 봇이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개인들한테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일반 가정에 로봇이 판매되면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테슬라의 성장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주가의 성장성.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쪽이 오히려 시장성이나 성장성이 더 큽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단순 로봇으로 가겠지만 이제 로봇에 이제 테슬라 FS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머리 쪽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생활이 엄청 편해지겠죠. 가사노동, 단순 가사노동 해방되고. 근데 그게 지금 기술 수준이 이게 빨리 발전하는 거 봐서는 되게 먼 미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율주행보다는 로봇 관련주들을 좀 매매를 하세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제가 참고로 $160, $170 때 얘기했어요. 사라고. 근데 테슬라는 아직 고점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테슬라를 사야 될 때 10년 이상 보유할 생각으로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회는 안 오죠. 테슬라 이제 기회 안 와요. 잠깐만요. 속보.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도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세요. 이게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한번 내려왔다 이 쌍바닥, 원래는 이제 예측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지금 쌍바닥하고 이렇게, 혹은 이렇게 했다가 조금 더 빠졌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왜 이제 시장을 내년 시장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네, 내년 시장 좋게 봅니다. 왜 내년 시장 좋냐면 뭐 경제 성장률이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모든 악재가 이제 저는 뭐 내년 초 네, 이때까지는 다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없어요. 뭐 반도체 악재, 경제 성장률 악재,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정치적 리스크, 네. 환율, 뭐 이런 거 이미 다 반영됐어요. 저는 다 반영됐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싸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측했던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뭐 크게 가지 않더라도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전저점까지 테스트 하더라도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은 그 저점에서 주식을 왕창 사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래도 본전이라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잘 버티시는 분, 그리고 내년에 되면 분명히 사업도 하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망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나쁘고 계속 좋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연동이 돼서 어떤 거랑 또 연동돼서 좋아질 수 있냐면 내년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또 한단 말이에요. 중국 경기 부양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도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단기간에 좋아지는 것보다는 뭐 저는 그거예요. 일단은 이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되고 대선이 끝나면 새로운 정부가 진입해서 새로운 경제 정책,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내년에 중국의 경기 부양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기에서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경제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내년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 13개월 동안에 주가가 상승했던 미국 시장 흐름은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친 기업, 그 다음에 보호무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주가 이미 반영되고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상승 추세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관건은 이 강달러가 없어져야 됩니다. 강달러가 완화되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못 올랐던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 쪽에 글로벌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이 강달러가 유지되면 안 됩니다. 달러가 약세화가 돼야 돼요. 지금은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시장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그래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는데 시장이 꺾이게 되면 강달러가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달러 약세화가 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글로벌 시장, 이 자금들이 이제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악재는 이미 선반됐어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거는 뭐 다 아는 거고 내년 경제 성장률 1.9% 얘기하는데 그거 절대 달성 못 합니다. 달성 못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년의 경제 정책은 뭔가 딱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뭐 경기를 살릴 포커스를 할 거냐, 부동산을 잡을 포커스를 할 거냐. 그거는 이제 뭐 저기 이제 나란 일을 하시고 높으신 분들, 학자님들이 이제 결정을 뭐 장관이나 정부가 해서 해야 되겠죠. 올해 여러분들 뭐 내년 초까지 제가 보는 거는 뭐 내년 1월까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올해하고 내년 1년 잘 버티시는 분들은 네, 정말로 이제 좋은 장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좋은 장은 미국처럼 뭐 1년 내내 상승하는 그런 장은 아니더라도 네, 몇 달, 뭐 두세 달 동안 뭐 상승 추세 유지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내년 시장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뭐 2월 달, 1, 2월, 1월 말, 늦으면 뭐 2월 말 이후에 상당히 시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건은 있죠. 우리나라의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선이 늦어진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면 그런 것들은 좀 악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뭐 5월 달이었는데 뭐 6월 달 된다거나 7월 달 된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뭐 딜레이는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 상승이 그만큼 좀 딜레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는 원래 주식을 할 수 있어요.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저희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와 이제 계약에서 주식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이면 저는 제가 얘기한 뭐 다음 주에 뭐 수요일은 크리스마스 목요일 정도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사서 또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우리가 한 예로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주식들도 제가 진짜로 이게 되게 공들여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우리 여기서부터 모아갔습니다. 여기서부터 빠질 때도 이렇게 샀던 사람 여기 빠졌을 적에 저 죽겠어요. 한치 흔들림 없이 갖고 가는 거다. 결국 여기서 팔았잖아요. 결국 여기서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와 컴투스 홀딩스의 비중을 30-40% 실었어요. 총 원금이 제일 많이 실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다 날라갔어요. 주식시장이 왜 빠지고 이렇게 하락했던 이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3분의 1 정도 해결됐고 그게 이제 해결되는 시점이 내년 되면 민주적으로 잘 해결될 것을 보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자, 오늘 방송은 이제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신현식 치시고요. 신현식 치시면 이제 신현식 낙폭과대 유튜브 채널이 나옵니다. 여기 구독하면 여기 구독하기 버튼 구독해 주시고 요 위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요. 그 링크 들어오시면 됩니다. 링크에서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뭐 시장 어디까지 보자 뭐 제 생각이 바뀌거나 이러면 알람으로 좀 드리니까요. 많은 청취 좀 부탁드리고 지금은 일단 말씀드렸어요. 팔면 안 된다. 보유. 그리고 다음 주에 저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방송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만 네, 지금 또 이제 6부 방송이 좀 있으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